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세요. 현재는 하우스에서 당근 농사를 지으시는데 부모님 말로는 당근이 농사 짓기도 편하고 수익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힘들게 고생해서 일하시는 만큼 경작도 잘 되고 좋은 값을 받게 되시면 저도 너무 좋죠. 왜냐면 지금 하시는 당근 농사는 괜찮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농작물을 바꾸면서 빚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몇 년 전 포도 농사를 하신다고 나무를 다 심었었는데 잘 안 돼서 1년 후에 포도밭을 갈아 엎었습니다. 나무도 다 없앴고요. 부모님 하시는 일이라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 부모님에게 빚도 많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힘들어 하시다가 그 후에 당근으로 농작물을 바꾸면서 훨씬 좋아지셨다고 알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버셨다고 했고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고 대학생 때부터 도시로 나와 혼자 쭉 지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직장 다니는 기간까지 거의 10년 정도 자취 생활을 해왔죠. 저는 나름 이래저래 돈도 열심히 모아오고 있었는데요. 한창 부모님께 빚도 생기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무렵 부모님에게 필요하면 쓰시라고 제가 모은 돈 중에 3천만 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필요 없다고 거절하시면서 너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며 모았기에 받으시라고 했어요. 결혼 자금으로는 제가 따로 3천만 원 정도 빼놨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면서요. 부모님이 저를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주신 걸 아는데 3천만 원을 저희 부모님 드리는 게 아깝겠나요? 오히려 더 못 드려서 죄송했죠. 그렇게 부모님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 돈도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딱히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요. 저는 그맘때 2년 정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집에서는 따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제가 갖고 있는 돈 3천만 원이 결혼 자금의 전부라고 했죠. 남친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오랫동안 고시생이었다가 뒤늦게 취업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한 기간도 짧고 모아둔 돈으로 치면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결혼하면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요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반반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부모님이 신혼집을 장만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뭔가를 얻게 되면 그만큼 대가도 있는 걸까요? 신혼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어머님의 유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한창 할 때도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좀 있다는 생각은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또 내가 어머님에게 잘하면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마보이 기질이 있던 남친도 중간에서 전혀 중재를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지만요. 어머님은 아들을 결혼시켰으니 독립을 시켰다는 생각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시고 심지어 며느리인 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저희 사는 것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다 궁금해하시고 또 참견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조금이나마 느꼈을 때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막상 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걸까요? 한창 결혼 준비할 때 혼수를 보러 가자고 어머님이 약속을 통보하셨어요. 저는 혼수는 남친과 둘이서 보려고 했는데 어머님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하시길래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도 고르는 거 도와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며 같이 갔는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어머님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더라고요. 사소한 집안 살림까지 전부 다요. 냉장고도 저는 메탈 색상으로 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메탈 색상은 무슨 업소용 같다며 흰색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꽃무늬까지 있는 흰색으로요.
침대도 제가 원래 생각해 두었던 프레임 디자인이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어머님은 괜히 유행 타기만 하고 비싸기만 하다며 그냥 원목 민자로 되어 있는 침대로 고르셨어요. 이건 어떻니?가 아니라 그냥 이거 하자 였습니다. 소파도 서랍도 식탁도 자질구레한 생활용품들까지 전부 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했어요. 저도 옆에서 이건 좀 그렇다, 나는 이게 좋다 나름 말도 해봤는데 네가 뭘 잘 아느냐며 살림 오래 살아본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신혼집인데 어머님이 너무 독불장군처럼 하시니 저도 기분이 너무 상했죠. 그런데 잠깐 쉬러 간 카페에서 그러시더군요. 너는 우리가 집 해주는 거 까먹었니? 네? 너네 들어가는 신혼집 우리가 해준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 집에 너네 살라고 해주는 거다 그 말이야. 집주인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고르는 것들이 결국 다 오래 쓰기 좋고 질리지도 않아. 너는 순유행하는 것들만 이것저것 하는데 1, 2년만 살아봐라. 금방 질리고 촌스러워져. 내가 어련히 알아서 야무지게 골라주는 건데 너는 왜 옆에서 이건 마음에 안 드네, 저게 좋네 이러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저희 신혼집이잖아요. 참나, 안 입고 오면 너네가 집 알아서 하든지. 니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나 내 집 못 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너무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지는데 남친은 그 와중에 자기 엄마가 아니라 저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야,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골라주시지.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엄마가 해주시면 오히려 편하지. 제 신혼집인데도 어머님 마음대로 다 결정하시는데 무슨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건가요? 하지만 남친은 자기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는 거니 부모님한테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날 남친과 좀 다퉜었는데 남친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근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우리 신혼집 없어. 자기 3천만 원, 나 1천만 원. 합쳐서 끼케야 4천만 원인데 이 돈으로 어떻게 집을 구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그래, 그럼 안 하면 되겠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진짜 섭섭하네. 자기는 결혼 안 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상황이 그렇잖아.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고 싫다 하면 신혼집 안 해준다고 그러시는데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협박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엄마는 좋은 의미로 우리 도와주는 건데. 그리고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 무려 집을 해주시는 거잖아. 당연히 엄마 입장에선 유세 좀 부리고 싶지 않겠어? 요즘 남자라고 집 해오는 경우 흔치 않다. 게다가 좀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해주시는 거잖아. 이거 엄청 큰 거야. 도리어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고. 라는 겁니다. 참고로 시댁에서 해주신 신혼집은 25평에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시세로 치면 1억 중반 정도 됐고요. 물론 1억 중반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집을 해주시는 게 감사한 일은 맞죠.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생색내실 정도로 삐까뻔쩍 으리으리한 집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집을 저한테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의도 어머님 명의고 저희는 말 그대로 들어가서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집에 대한 생색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렇게 했을 때 그냥 결혼을 안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남친을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꽤 컸었고 또 남친이 하도 옆에서 저렇게 말하니 그런가? 집도 해주시는데 좀 참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거죠. 게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나. 누구나 이 정도 갈등은 겪는다더라. 애써 자기 위안을 하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한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볼 필요도 없으셨어요. 왜냐면 애초에 어머님이 지정해 주신 비밀번호로 남편이 설정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은 그냥 자기 집 오듯이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집에 오셨어요. 신혼여행 갔다 오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퇴근길에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남편도 맛있겠다고 좋다고 해서 햄버거를 2개 사서 집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 먹으려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어머님이 들이닥치시더군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뭔 어쩐 일이야? 내가 내 집에 오는데. 근데 저게 뭐냐? 지금 니네 햄버거 먹고 있냐? 아, 네. 먹고 싶어서.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결혼했으면 제대로 밥 준비해서 차려 먹을 생각 안 하고 이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가공육이 들어있는 줄 알아? 자주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따라 먹고 싶어서요. 너는 먹고 싶으면 독국물도 먹을래?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저를 너무 심하게 나무라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도 상했죠. 햄버거 먹는 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요? 어머님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먹고 있던 햄버거를 휴지통에 버리셨어요. 그러더니 반찬 들고 왔으니까 와서 상 차리는 거 거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에 그냥 소파로 가서 드러눕고요. 저는 어머님의 막무가내 모습에 너무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그날은 그렇게 상을 차려서 먹었습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지만 이렇게 예의 없게 찾아오시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불쑥불쑥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몹시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일주일 동안 안 오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매일매일 오실 때도 있어요. 말 그대로 본인 오고 싶을 때, 마음 내킬 때 아무 때나 그냥 오시는 겁니다. 차라리 연락이라도 주시고 오시던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오시면 스트레스라도 덜하죠. 이건 집에 있으면서도 편할 리가 없고 언제 갑자기 오실까 긴장이 되니까 집에 있어도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얘기했죠. 어머님, 너무 연락도 없이 자꾸 오시는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우리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우리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엄밀히 말해서 나 챙겨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겠지. 어쨌든 결혼했으니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뭐라고 해? 엄마한테 이제 오지 마시라 그래? 솔직히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나 어머님 때문에 노이로제 올 것 같다고. 최소한 오실 거면 연락이라도 주시던가. 아,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남편은 마지못해 어머님에게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얘기했는데 그럼 집에서 나가래. 뭐? 집까지 해줬더니 건방지다고. 그럼 내 집에서 그냥 나가라고 하시던데? 진짜 안이 꼽고 치사했습니다. 불쑥불쑥 오시는 것만 좀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그럼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신 거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 참 황당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말은 어머님의 18번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준 집이고 안 입고 오면 나가라. 그게 너무 치사해서 남편한테 그냥 이 집 돌려드리자고 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냥 돌려드리고 우리끼리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나가 살자고요. 하지만 그런 것도 부부끼리 손발이 맞아야죠.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이 있는데 뭐하러 대출까지 받아서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되냐 그거였죠. 남편 입장에선 자기 엄마가 오는 거고 불편할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저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도 앞에서는 위해주는 척 해결하려는 척만 대충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도리어 우리 엄마가 어쨌든 집 해준 거 아니냐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요. 저는 그때 당시 하필 탄력 근무제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보다는 근무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도 좀 긴 편이었어요. 누구나 집에 있을 땐 편하게 있잖아요. 옷도 편하게 입고 식사도 혼자 있으면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하지만 연락도 없이 아무 때나 들이닥치시는 어머님 때문에 결혼하고 나선 그런 생활은 꿈도 못 꿨습니다.
언제 어머님이 오실지 모른다 생각하니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고 늘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섰습니다. 연락이라도 하고 오셔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어머님은 내가 내 집 오면서 무슨 연락이냐고 도리어 펄쩍 뛰시니 더 이상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오시면 저에게 얼마나 잔소리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냉장고 열어서 뒤지고 청소되어 있는지 서랍 같은 데 손으로 쓸어보시고 어제 뭘 먹었는지 영양제는 잘 챙겨 먹이는지 세제는 뭐 쓰는지 이불 세탁은 언제 했는지 별의별 것들을 다 참견하고 잔소리를 퍼부으시는 겁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다. 집안일에 그렇게까지 못 매여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네가 나가서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너 결혼할 때 꼴랑 3천만 원 해온 게 다지? 우리는 집 해줬는데 사돈댁에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잖아. 내 말 틀렸니?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할 말 다 하니? 너는 네가 복 받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제대로 해온 것도 없는데 신혼부터 집이 있잖아. 너네가 갚아야 될 대출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내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가 자꾸 온다고 불편해만 할 게 아니라 나 대신해서 살림 도와주러 오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배울 거 있으면 좀 배우려고도 하고. 너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요즘 너처럼 몸만 덜렁 시집 오는 애가 어디 있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예 안 해온 것도 아니고 3천만 원 해왔는데도 적게 해왔다고 뭐라고 하시고 또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대놓고 무시하시는 거였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저는 지칠 대로 지쳤고 이혼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계속 사는 건 힘들 것 같았어요. 사는 내내 어머님은 아무 때고 집에 들이닥치실 거고 저는 마음 졸일 거고 남편은 제가 불편하던지 말던지 방관하고 있고 저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됐구나. 빠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이혼 얘기를 해야겠다 싶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결혼한 지 반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혼 얘기를 한다는 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기도 했죠.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던 찰나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는 말에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오신 김에 이혼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해야 될까 싶기도 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오셨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갑자기 회식이 잡혔다며 늦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던 회식이 왜 갑자기 생겼나? 혹시 우리 부모님 오신 거 불편해서 그런가 싶어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툭 하면 우리 집 찾아오는데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고 처음 오신 거거든요. 빈정은 상했지만 이미 이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상관은 안 했습니다. 그냥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편하게 있다 가시게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그날 부모님과 저 셋이서 집 근처 식당 가서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가서 커피도 한 잔씩 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집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전에 네 집 갖다 주러 잠깐 왔었는데. 맞아요. 그때 하우스에 환기하러 가셔야 된다고 조금만 있다가 가셨잖아요. 소담하고 예쁘게 해놓고 잘 살고 있네. 그 말에 이혼까지 생각 중이던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저를 살피시더라고요. 근데 민주야. 네? 너 혹시 무슨 고민 있니? 아까부터 웃고 있긴 한데 뭔가 눈이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 고민도 많아 보이고. 제 딴에는 부모님한테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려 했는데 깊은 고민이 있다는 걸 저희 엄마는 바로 아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릴까 하다가 아직 제 마음의 결정을 100% 내린 건 아니었기에 아니라고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저기 민주야. 근데 아빠랑 나랑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다. 뭔데요?
이 신혼집은 너네 시댁에서 해줬다고 했지? 네. 시댁에서는 신혼집도 해주는데 우리는 해준 게 없어서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 에이, 결혼할 때 내가 3천만 원 해갔는데 뭐. 그래도 근데 너 그 얘기 모르지? 무슨 얘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남기신 땅 있잖아. 왜 우리 하우스 땅 말고. 아, 알지. 같은 동네잖아. 부지는 꽤 큰 편인데 농사 지을 만한 데는 아니라서 그냥 냅두고 있는 데잖아. 그래, 거기. 근데 그쪽으로 도로가 들어와서 보상 이야기 나오고 있어. 우리 땅도 다 포함이야. 어? 정말? 그래. 우리 땅도 다 포함이라는데 잘 됐지 뭐야. 그 땅은 농지로 쓰기도 그래서 그냥 놔뒀던 땅인데 보상금이 꽤 되더라. 아빠의 말에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부지만 크지 사실상 별로 가치는 없는 땅이었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들어온다니요. 아빠가 보상받는 금액도 말해주셨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아빠 당근 농사하는 게 잘 돼서 빚도 다 갚았고 이번에부터는 흑자거든. 그래서 돈 좀 모아서 너도 주려고 했는데 보상도 받게 생겼으니 잘 됐지. 우리 딸이 엄마 아빠 힘들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까지 주고 갔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집 하나 해주려고 그런다. 집? 그래. 사돈댁에서 해주신 이 집도 좋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봐둔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 하시면서 엄마는 가방에서 팜플렛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곧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 팜플렛이었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잘 되어 있고 집도 널찍하니 좋다고 하더라. 우리 딸도 저런 데서 살면 참 좋겠다 싶었던 데인데 마침 잘 됐지. 너네 회사랑도 더 가깝고. 우리가 그 집 해줄 테니까 양서방하고 집 옮겨. 부모님의 생각지도 않은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3천만 원 해왔다고 친정에선 해준 것도 없다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훨씬 크고 좋은 집을 사주신다고 하는 거다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부모님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고 집안 살림 참견에 잔소리도 심하게 하신다. 연락이라도 하고 오라고 말씀드리면 안 입고 오면 집 나가라고 하시는 게 18번이다. 무엇보다 남편은 본인 불편한 거 없다고 나서서 해결할 생각도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지쳐서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 중이기도 했다. 라고요. 제 말에 부모님 모두 몹시 놀라셨습니다. 왜냐면 저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했거든요. 양서방이 사람 좋아 보이고 저한테 잘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중간에서 역할도 제대로 못했느냐며 엄마도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 중이라고 했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이혼하는 건 천천히 심사숙고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네 인생이니 네가 선택하는 건 맞는데 뭐든 성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자. 너네 시어머니가 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면 우리가 집 해주면 더 이상 안 그러시지 않을까? 너랑 양서방 둘 사이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 무작정 갈라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 맞아. 직접적으로 남편이랑 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나는 남편한테 너무 정 떨어지거든. 그렇지. 그런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정이 다 떨어지지. 아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미안해요, 엄마 아빠. 네가 뭐가 미안하니? 우리가 미안하지. 우리가 뭐 해준 게 없어서 너네 시어머니가 무시하나 싶어서 속상해서 그래. 저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어깨를 탁탁 치시더라고요. 민주야, 너 기죽을 것 없다. 이제 엄마 아빠 당근 농사 잘 돼서 수입도 괜찮고 또 그 땅 보상받으면 돈 많이 받아. 너 그깟 돈 때문에 기죽을 이유도 없고 그 집에 무시당할 이유도 없어. 엄마 말처럼 이혼이라는 거 쉬운 거 아니고 심사숙고하는 건 맞는데 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말하고 결단지어. 엄마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고 너 도와줄 거니까. 아빠의 말이 너무 든든해서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저 혼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는데 진작 말씀드리고 상담할 걸 싶기도 했죠. 그렇게 부모님과는 많은 대화를 나눈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새벽 늦게 술에 취해서 집에 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인사도 못 드리고 곧장 잤죠.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 날까지 이렇게 늦게 오고 쿨쿨 자는 남편을 보는데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부모님은 오전에 가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닌데 이왕 오신 거 점심까지만 드시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점심 먹고 바로 가겠다고 하셨죠. 저는 엄마 아빠랑 어느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까 찾아보고 있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 있던지 말던지 늦게까지 늘어져라 잠이나 자더라고요. 제가 깨우면 숙취 때문에 힘드네 어쩌네 하면서 계속 드러누워 있는데 얼마나 얄밉던지요. 확 놔두고 나갈까 하고 있던 차였는데 삑삑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불쑥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또 들이닥치신 거죠. 어머님은 들어오시다가 저희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몹시 놀라신 듯 했습니다. 어머나! 아유, 안녕하세요, 사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웃으며 인사하시는데 어머님은 인사도 없이 황당한 얼굴로 저희 부모님을 보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 말에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러 오신 거지 어쩐 일로 오셨겠나요? 민주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예. 하! 하더니 저를 쓱 노려보시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에 와서 주무시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저도 너무 황당했죠. 너 잠깐 나 좀 보자. 하시더니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그렇게 방으로 들어갔는데 언제 오신 거니? 어제 오후에 오셨는데요. 근데 왜 말을 안 해? 저희 부모님 오시는 거요? 그래. 저는 속으로 그걸 말했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세상에 우리 진영이는 얼마나 불편했을 거야. 네? 누구 마음대로 부모님을 이 집에서 재우냐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러 오신 건데 그럼 이 집에서 주무시라고 해야지 어디서 주무시라고 하라는 건가요? 호텔이나 모텔 많잖아. 저 그 말에 진심으로 속에서 욱하고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진영이 불편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불편하다고요. 진영 씨 장모님 장인어른이에요. 남도 아니고 하룻밤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데 그게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집 내 집이지만 내가 이 집 와서 자고 가는 거 봤니? 어머님 댁은 여기서 15분 거리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2시간 거리고요. 2시간이 뭐 그 정도 거리는 금방 간다. 너네 부모님도 참 그렇네. 사이 불편하게 무슨 잠까지 주무시고 가셔?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한데? 그러는 어머님은 툭 하면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불편할 거란 생각은 안 하셨어요? 뭐가 어째? 야, 너 말 아주 웃기게 한다. 제가 뭘 웃기게 했는데요? 이거 지네 부모와 있다고 기세 등등한 것 봐. 야, 이 집 내 집이잖아.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 지금 웃었니? 어머님과 제 언성이 높아지자 노크소리와 함께 저희 부모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몹시 상하신 것 같았죠. 사부인, 저희가 와서 심기 불편하세요? 오시는데 민주가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한 것도 좀 그렇고 또 여기서 주무셨다면서요. 예, 모처럼 딸 얼굴 보러 왔으니 여기서 좀 잤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있나요? 집이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뭐하러 서로 불편하게 여기서 주무세요? 양서방 불편할까봐 그러세요?
그거라면 걱정 마세요. 회식한다고 양서방 얼굴 코빼기도 못 봤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방에서 드러누워 자고 있고요. 그 말에 어머님은 도리어 저한테 따지셨어요. 그것 봐라. 제가 불편하니까 자리 피하려고 밤늦게 꾸역꾸역 술 마신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이 진영이 잡아먹기라도 해요. 뭐가 불편하다는 말이세요? 말하는 싸가지 봐.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다른 건 다 차지하고 부모님이 오시면 나한테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여기가 내 집이니까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흐른 것 같아요. 어머님도 본인이 소리 지르고 놀라서 움찔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 화가 단단히 나서 따지셨어요. 사부인, 여태까지 제 딸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같은 소리 하니까 저도 기분 상해서 순간 그랬네요. 근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와서. 사돈이 먼저 제 딸 잡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가만히 있나요? 제가 뭘 잡아요? 친정 부모님 집에 모신 게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러세요? 저희가 양서방한테 뭘 했는데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이 난리세요?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장인이 있든 장모가 있든 저러고 이 시간까지 퍼질러 잔답니까? 지금 말 다 했어요. 교양머리 없이. 사돈이 먼저 교양 없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자 이번엔 남편까지 자다깨서 나오더라고요. 왜들 그러세요? 내가 진짜 기가 막히네. 얘 민주야. 내가 이러려고 너네한테 집 사준 줄 알아? 내 아들 편안하게 지내라고 사준 집이야. 집을 사줬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네 부모 불러서 자고 가게 만들고 이러다가 뻔질나게 드나들겠네. 어머님만 할까요? 뭐가 어째? 너 왜 그래?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 오는 거 뻔히 알면서 갑자기 회식 핑계 대지 않나. 이 시간까지 퍼질러 자질 않나. 내 아들 집에서 내 아들이 잔다는데 네가 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종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이런 식이었구나. 직접 보니 아주 가관이네.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이런 식으로? 민주야, 너 어제 얘기한 거 그가 그냥 해라. 아주 상종 못할 집이네. 뭐가 어째요? 누가 할 소린데?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10원 한 장 못 주는 주제에. 말 다 하셨어요? 내 말이 틀렸니? 돈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은 세가지고 어제 무슨 얘기했는데? 뭐 이혼 얘기라도 했어? 네, 이혼 얘기했어요. 어머님 아무 때고 예의도 없이 찾아오는 거 도저히 못 참겠고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요. 내가 내 집에 온다는데 네가 뭘 참는데? 너 그냥 이 집에서 나갈래? 나 그냥 이 집 팔아버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됐습니다. 뭐하러 팔아요? 천년 만년 꼭 붙들고 사세요. 제가 나갈게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자기야. 자기는 뭔 자기야. 여태까지 가만히 있어놓고. 네,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내 집 하는데 어머님 여기서 천년 만년 사세요. 제가 나갈게요. 야, 양진영. 우리는 이혼이야. 이 집에서 너네 엄마랑 잘 먹고 잘 살아. 야! 저는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잡으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희 아빠도 화가 나서 남편을 붙잡았죠. 잡지 마! 어딜 잡아요? 이거 지금 폭력이야! 아빠는 거의 던지듯이 남편 폰을 확 놓았습니다. 이거 상종 못할 집이네. 이거 상종 못할 집이네. 민주야, 짐 챙겨라. 당장 엄마 아빠랑 나가자. 네. 저는 필요한 짐만 대충 챙겨서 엄마 아빠랑 같이 나갔습니다. 꼴에 자존심 부리는 것 봐. 그러길래 제가 나가려다가 그랬습니다. 아줌마. 뭐? 아줌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아들 결혼시키지 말고 끼고 살지 그랬어요. 툭하면 내 집 어쩌고 하는데 아들 끼고 실컷 사세요. 좁아 터진 데다 오래돼서 저번에 녹물도 나오던데 점검 잘 받고 오래오래 여기서 사시라고요. 웃기고 있네. 너는 이런 집이나 있니? 그 말에 제가 그랬죠. 저희 부모님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갖고 계신 시골 땅 도로 들어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받는 보상금만 해도 억소리가 납니다. 그걸로 저 집 해준다고 오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받으신 집 팜플렛 저기 위에 올려놨거든요. 아줌마, 아들 손잡고 가셔서 팜플렛 구경 잘해보세요. 아줌마하고 아들은 절대 못 올 곳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문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제가 당분간 살 집도 구했어요. 그러면서 이혼 준비도 했죠. 남편이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텨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혼하고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어요. 자기 엄마로부터 독립도 못한 남편놈이나 결혼한 아들 끝까지 끼고 살면서 내 집 부심 부리고 유치하게 굴던 시모. 다시는 안 보게 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게다가 저 혼자 다시 지내게 되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마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부모님은 보상을 받으셨고 그걸로 정말 저한테 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말했던 그 아파트로요. 전 남편과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저희 부모님 보상 엄청 받은 거, 저도 큰 평수의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간 거 다 전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친구 한 명이 전 남편의 아주 웃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너네 집 일이랑 너 이사한 것까지 양진영도 다 들었잖아. 티는 안 내는데 표정 얼마나 안 좋은지. 나는 너네 사정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양진영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 그 아파트 양진영 혼자 살아본데 아파트가 더 떨어졌더라. 양진영도 집 팔고 본가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집도 안 팔리고 전세 들어올 사람도 없어서 애물단지로 그냥 살고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런데 사줘놓고 생색은 얼마나 많이 냈는 줄 아니? 뭐만 하면 집 팔아버린다고 그러고. 양진영도 자기 엄마 원망 엄청 하더라. 너랑 별로 문제 없었는데 자기 엄마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 웃겨 진짜. 왜 우리가 문제가 없었어. 양진영 엄마가 아무리 그랬어도 양진영만 제대로 내 마음 헤아려주고 똑바로 처신했으면 그렇게 안 됐어. 우리 이혼에는 양진영이 제일 문제였어. 그렇지 결국. 헤어진 거 천만다행이다. 만약 그냥 어물쩍 계속 살았으면 우리 집에 양진영까지 같이 살 뻔했잖아. 넓은 집에 혼자 사니까 좋냐? 응, 좋아. 부모님도 종종 오셔서 있다 가시고 너도 자주 놀러와. 알았어.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집이 넓든 좁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유세 대단하게 떨던 전 남편과 시모, 이제는 애물단지 되어버린 그 집 팔리지도 않는데 그냥 쭉 갖고 있던지 살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